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이재용의 오늘 진행하는 이재용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노동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국토교통부 노조위원장이시고요, 삼선이십니다. 거기다가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 노조 연합회장이 오늘 되셨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현재가 8월이 시작된 8월 1일이거든요. 오늘 날짜로 취임을 하셨다고 그래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취임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세종에서 오시는 길이세요? 예, 세종에서 왔습니다. 오시는 길은 괜찮으셨고요? 아유, 오늘 폭염으로 인해서 예. 철도의 레일에 가해진 열이 많다고 높다 보니 예. 아무래도 연착이 한 30분 정도 연착이 됐습니다. 그러면 레일이 이렇게 늘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 더워서? 맞습니다. 예. 아시겠습니다만 8월 1일, 오늘이 올 여름 들어서 제일 더운 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더위를 뚫고 세종에서 저희 시사 포커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노조위원장 세 번을 역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국토교통부의 그런 공무원 신분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공무원입니다. 현재 여기 공무원. 몇 분이 그러면? 현재 국토교통부에는 공무원 숫자가 4,2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요. 대단하네. 예. 그리고 뭐 공무직까지 포함하면 한 6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노조위원장 역할을 잘하셨으니까 삼성까지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운이 좀 좋았던 것 아니, 같습니다. 분이겠습니까? 특별히 뭘 그렇게 잘하셨어요? 저희들 국토부는 예. 이러고 보면 전국에 이제 조직이 있습니다. 예. 국민들의 24시간을 함께하는 조직이죠. 여기 보면 주택, 토지, 그 다음에 건설, 예. 그다음에 교통, 예. 그다음에 물류까지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 24시간을 밀착해서 그렇죠. 함께하는 부처입니다. 하늘까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하늘까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전세 사기 문제, 네. 건설 노조 문제, 화물 연대 문제, 예.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양평 고속도로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국토교통부하고 관련됐던 일들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나라 돌아가는 일 전반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 근데 여기서 일을 잘하셔서 세 번. 일을 잘하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소통을 제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몇 년씩 하시는 건데요? 3년이 임기고요. 원래가 세 번째 임기 이제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9년째 노조 일을 하시고 지금은 8년 정도 이제 그러시구나. 임기가 남았으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이제 임기. 예, 내년 말까지 임기입니다. 예. 그런데다가 오늘 취임하신 건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 노조 연합회장이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대부분 세종청사에 많이들 가 있잖아요. 각 예, 부처가.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 부처를 통합해서 예, 맞습니다. 예. 노조위원장이 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야, 이건 그러면 다 해서 몇 명입니까? 전체적인 인원은 세종 정부청사에 근무하는 네. 인원은 한 15,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뭐 대한민국의 정책의 중심에 있는 공무원들은 정부 세종청사에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아닙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의 공무원들과 함께하는 노조위원장, 거기다 연합회장을 하시려면 뭔가 노동 정책에 대한, 노동 운동에 대한 철학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노조위원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 노동운동의 패러다임을 좀 전환해 봐야 되겠다. 네. 기존의 투쟁 일변도의 노동운동보다는 좀 소통과 그 협력하는 노동운동을 추구해 봐야 되겠다. 특히 공무원 노조의 특성이 이렇게 보면요. 정책을 국민에게 집행하는 예. 그 입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예. 대다수 노동자가. 그럼 정부가 만들어낸 정책이 국민에게 잘 먹히고 있는지, 잘 적용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점은 없는지, 그걸 가장 먼저 피부로 느끼는 조직이 이제 공무원 노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노조하고 출발선상부터 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그 사용주가 곧 국민인 것이죠. 네, 네. 국민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불편한 게 없는 건지 또 국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 잘 먹히고 있는지 바로미터가 공무원 노조가 알 수 있는 일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잘 권익 보호를 해주는 것이 공무원 노조의 일이기 때문에 예. 좀 패러다임을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노조원의 권익을 보호해주기도 해야 되지만 예. 국민의 필요성, 국민의 요구에도 부응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데 일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아무래도 저희 또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네. 국토교통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37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국토교통부의 어떤 정책이 한 번 잘못된 정책이 국민들에게 미쳐지면 이제 그 정책이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하위직인 저희 노동자들이 장관 또는 대통령에까지 전달되려면 노조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제 결국은 종국에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 노동자가 아무래도 조합원의 권익이 가장 우선시됩니다만은 두 번째로는 국민의 어떤 권익을 보호해야 된다. 사실 국민의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장관님한테도 그렇죠. 장관님 예, 이거는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라고 직원도 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예. 그럴 땐 조금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사실 뭐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데 저희들도 이렇게 장관 일개 국토교통부 직원이지 않습니까? 네. 어찌 보면 그렇지만 그래도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그 네. 피해는 뭐 국민도 보지만 장관님께서도 그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제대로 된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관님보다 훨씬 오래 하셨으니까. 그렇죠. 저는 장관님을 한 7번을 카운터파트로 상대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위원장님께서 전개하신 사회적 가치 창출 예. 이 부분에서 노동운동을 전개한 것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처음 취임했던 해가 2015년 12월이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토교통에 연계돼 있는 우리 종사자가 국민들이 370만 네.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토부 산하의 공공기관 대표적인 게 코레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LH 도로공사, 네. 인천국제공항공사 네. 등 이런 공기업 18개를 제가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있는 단체들 다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을 시켜서 연대체를 만들어서 당신들이 하고 싶은 투쟁은 네.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하고 네. 국민들의 어떤 정책적인 제안을 제시하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하자. 네. 그래서 국토교통 노동조합 연대체를 유일무이한 조직이죠. 이 조직을 제가 이제 조합원 수는 한 9만 명 정도가 됩니다. 9만 명이 되는 조직을 만들어서 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보자 해서 만들어서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의 어떤 문제점을 이제 장차관에게 제언도 하고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도 하고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노조에만 국한된 게 아니네요. 보니까 민간도 같이 참여를 하는 그런 노조의 형태를 만들겠다. 그 지금 이력을 보니까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포스코노조, 포항시 노동조합 여기 자문위원으로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아무래도 제가 이 노동운동을 하면서 지금 MZ 세대들이 이렇게 많이 노조에 가입하면서 네. 그들의 생각은 기존에 있는 그 노동자들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들의 어떤 생각을 제가 지금까지 줄곧 주장해왔던 노동운동의 패러다임 전환과 그들이 생각을 갖고 있는 노동 철학이 좀 맞아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는 이제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는 이제 400개 조직에 한 20만 명 정도가 되는 큰 조직입니다. 그 조직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하고 연관된 조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에 있는 네. 버스나 택시 예. 뭐 이런 조직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정책의 문제점 이런 걸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정책 자문을 하고 있고요. 예. 포스코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고향이 포항입니다. 그러시군요. 포항에서 가장 큰 사업장인데요. 예. 여기 새로 취임한 지평부가 평균 나이가 30대더라고요. 평균 나이가 지도부가. 젊네요. 예, 바로 직전에 포스코 노조 지평부 나이가 50대였는데 네. 비해서 한 20살 정도가 확 젊어졌네요. 확 젊어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노동조합이라면 보통 투쟁, 단결 투쟁 이런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네. 이 친구들은 단결 소통이라고 슬로건을 그래요? 들고 아무래도 소통의 중요성을 갖고 소통하는 노동조합을 표방하면서 제가 올 3월 3일 날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됐는데 현재 그때 당시에 조합원 수가 6천여 명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10,000명이 넘어서는 그런 노동조합이 지금 됐습니다. 포스코 노조가. 예. 단결 투쟁에서 단결 소통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 위원장님 머리띠 두르고 깃발 들고 밖에 나가신 적은 없습니까? 저도 있죠. 그렇죠. 저는 예전에 공무원 연금 문제라든가 뭐 이런 어떤 우리 공무원의 권익 때문에도 네. 이제
붉은띠를 메고 예. 투쟁에 또 선봉에 써보기도 하고 뭐 왜냐면 그렇게 아마 했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노조 이러면 그 머리띠에 예, 맞습니다. 단결 투쟁 예, 맞습니다.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노래하고 예, 맞습니다. 이 구호 외치고 맞습니다.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단결 소통 이러시니까 또 새롭게 와닿아서 한번 거리 투쟁을 하셨는지 여쭤본 거고요. 포항이 고향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포항 지역에서 행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그런 것도 있으시겠네요. 아무래도 제가 태어나고 줄곧 자라왔던 고향이고요. 제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잠시 이렇게 포항에 떠나 있었지만 그래도 매주마다 이제 포항에는 네. 내려가고 있고요. 또 대표적인 것이 작년에 흰남노 태풍이 왔을 아, 때 예. 그때 이제 포스코 앞쪽에 네. 예, 냉천이라는 지방 하천이 있습니다. 예. 냉천이 이제 범람하면서 만조 때에 겹치면서 범람해서 포스코가 49년 만에 물에 잠기면서 맞아요. 그거 꺼졌어요. 그죠? 맞습니다. 아, 도로가 꺼졌죠. 큰 사건이었죠. 예, 엄청 큰 어떤 예, 예. 사건이었고 재산적 피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맞아요. 그때 이제 11호 태풍이 흰남노였고 예. 바로 14호 태풍인가 15호 태풍인가 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 남마돌이라는 태풍이 또 경북 동해안으로 익숙합니다.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냉천은 범람으로 인해서 냉천에는 뭐 바위, 진흙벌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었고요. 거기서 또다시 태풍이 올라오게 되면 포스코의 추가적인 피해는 어마어마했을 텐데 그렇지만 뭐 추가적으로 장비를 동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중장비죠. 굴삭기라든가 덤프트럭을 제가 이래 놔둬서는 이제 포스코가 이제 국민 기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포스코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제가 조합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우리 국토부 조합원들을 설득해서 국토부 조합원들이 한 30여 대의 중장비를 동원해서 하천을 정비하고 추가 피해를 막았던 그런 또 큰일 기억이 하셨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예, 그때 우리 조합원들에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그러게 말이에요. 고향이 아닌 포항까지 와서 네. 이렇게 수해 복구에 참여해줬던 부분들이 참 이렇게 주마등 같이 지나가는 카리스마가 있으신 모양인데요. 그거 안 오면 혼나는 모양인데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항상 고맙게 저도 지금도 그렇죠. 예. 지금 또 작년 태풍과 피해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또 생각이 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조합원들이 단결된 힘을 보여준 거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그것과 이어서 위원장님께서 그 5년 전에 물 관리 일원화가 위험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비가 워낙에 많이 오니까 물난리가 계속 나서 이게 또 요렇게 말씀하신 게 또 와닿아서 이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게 사실 정부 조직법과 관련된 부분이라 조금은 이제 예민한 부분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 보면 수량, 수질, 그 다음에 이수치수가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질은 환경부, 수량은 국토부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었고요. 이수치수도 국토부가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이제 출범하면서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의해서 이제 물관리가 이제 환경부로 이관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무래도 꾸준하게 오랫동안 물관리 해왔던 이제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가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어떤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도 이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장마 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또 윤석열 정부는 그때 물관리 일원화가 잘못된 부분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지금 다시 한번 원상복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그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도 세종청사에 보면 환경부도 있고 우리 국토부도 있고 각 부처마다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국토부 소속이긴 하지만 한 부처 입장을 이렇게 전폭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이 물관리 일원화가 사실 가장 큰 그 농업용수처럼 농업용수인데요. 농업용수는 농림부가 가지고 있고요. 5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또 수량이 있고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이제 나뉘어져 있네, 물이 있고요. 예. 그게 또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지방 소하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발전용 댐에 또 수량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다 합쳐져야 물관리 일원화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완전한 물관리 일원화는 아니고 뭐
좀 당리당략에 의해서 좀 이래 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아. 더 이상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좀 제가 공직문의 한 사람으로서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아니 근데 어쨌든 지난번 그 수회 때 이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근데 또 저 장마가 끝나니까 이 얘기 말고 또 다른 이슈들이 많아서 이 얘기가 또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런 것들은 진짜 한번 검토를 통해서 예. 제대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게 가장 좋은 것인지 좀 제대로 좀 됐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고요. 저도 그때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국회 네. 또는 정부 그다음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저도 기자회견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뭐 제하고 국토부의 우리 임원들이 좀 뭐 어떤 당리당략이 움직이는 것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달라. 이건 다른 뜻이 아닙니다. 뭐 환경부에 가야 된다, 국토부에 가야 된다, 네.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네. 조금 더 정부 조직 개편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을 때 막 달라지는 것보다 네. 줄곧 근무를 해왔던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을 듣게 그렇죠. 되면 이제 좋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네. 굉장히 컸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정비되지 않으면 국민 피해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이슈가 될 때 훅 달려들었다가 또 다른 이슈가 터지면 또 금방 꺼져버려요. 그런 맞습니다.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에 또 국민의 편의에 그 어떤 것이 있으면 꼭 거기에 매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도 관여를 하고 계시네요. 아, 예. 예. 제가 이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면서 이제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대통령 소속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좀 활동도 했었고요. 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예. 조금 이제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이 현직 공무원이 왜 여기서 활동하냐 하는 의아심도 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물연대 문제가 작년 가을에 이제 운송 거부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중간에서 사실 이 가교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정부는 정부 법치주의에 의해서 강력하게 이제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이었고 그 화물연대는 화물연대의 나름대로 입장을 고수하는 평행선을 달리는데 그때 중간에 또 가교 역할을 할 사람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또 화물연대의 업무도 어찌 보면 국토부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노동조합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교 역할을 좀 했던 활동 때문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금 지방시대위원회죠. 여기에 활동은 거기서 제가 하는 일은 이제 특별 우리가 지금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정주 여건이 완성되지 않아서 좀 수도권의 그 인구 분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이제 공공기관 이전한 공공기관에 노동조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동조합을 이제 설득하고 이해하고 그 부족한 점이 뭔지 정부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활동들이 어찌 보면 노동조합의 공공 부분의 노동운동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래도 국민들과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제가 그 노동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많이 인정해 주시고 이런 위원회라든가 뭐 인수위원회도 그렇고 대통령 소속 또는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저를 불러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저도 굉장히 그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 특별대담이라고 그 지역의 민영 방송들 있잖아요. 거기하고 같이 했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특별대담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명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또 그 핵심적인 권력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풀려요. 근데 제가 볼 때 제가 뭐 저는 공무원이라서 정치 중립이 이렇게 엄연한 조직입니다. 제가 전 정부에도 일을 했고
그 보수 정부, 뭐 진보 정부 다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균형발전위원회하고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하면서 그만큼 이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럼 소위 얘기해서 파워가 좀 생겼습니까? 좀 아무래도 그렇습니까?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는.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번에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정주 여건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너무 뭐가 없으니까 일단 뭐 대학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문화시설도 그렇고 그게 돼야 사람들이 올 텐데 맞습니다. 지금 철도는 다 놓여져 있어요. 교통은 편해져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기반 시설, 정주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혁신도시도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 교육 환경이라든가 또 대학교가 또 서울에 다 있고 또 대학병원이 서울에 다 있고 하니까 지금은 지방에 이렇게 살게 되면 그 인프라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감기 빼고는 거의 병원이면 다 서울로 가야 되고 무조건 뭐 대학을 가려면 다 서울로 가야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이제 지방 분권은 뭐 좀 어렵지 않나 뭐 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수도권에 좀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어서 교통 분산을 좀 가져오려고 했는데 지금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요. 또 혁신도시에 또 많은 공공기관들이 아직까지도 이전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360여 개의 공공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관들이 좀 더 혁신도시로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방이 골고루 이렇게 잘 사는 역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도시 기능을 하려면 가족이 다 내려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아이들 공부 때문에 서울에 두고 혼자 내려가서 주말 부부되고 이러는 경우가 많아서 볼 때 참 아쉬움이 많고요. 국회에서 자꾸 또 공무원들을 서울로 오라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꾸 불려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시간 낭비도 있고 맞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이게 저 위원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참 할 얘기가 많네요.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걸리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이 3선 이거는 뭐 계속 3, 4, 5, 6선 계속 할 수 있는 겁니까? 연임에 대한 제한은 사실 그렇습니다. 두고 있지 않습니다. 두고 있지 않는데 뭐 이게 3번 정도 했으면 또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열망도 크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게 너무 노동조합이 직업화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3선을 끝으로 이제 국토부 노조에서는 이제 약간 발을 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이루신 게 있으니까 아쉬움이 많으실 텐데 그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좀 더 저는 그 국토부 직원들을 위해서 제가 10년 가까이 노동조합을 했던 만큼 누구보다 국토부 노조는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좀 뒤에서 우리 후배들이 좀 잘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노동조합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자적인 역할을 하고 싶고요. 국민들이 볼 때 노동조합이라 그러면 사실 대한민국의 노동자가 한 2,500만, 임금 근로자가 사실 2,500만 정도가 되는데 노동조합에 가입한 숫자는 약 한 15% 정도 내외라고 합니다. 한 200 몇십만 정도가 되는데 아직까지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많고 또 노동조합이 저희들 공무원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래 보면 지금 우리가 노동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북유럽이나 서유럽을 봤을 때 사실 공공이 노동조합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도 보면 공무원 노조가 이끌고 있는 나라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정서나 국민적인 눈높이가 노동조합이라 하면 그래도 뭐랄까 쇠파이프, 붉은 띠, 파업, 뭐 점거 뭐 이런 것만 연상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조금 국민들의 이해도가 좀 달라질 수 있게끔 그런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노동 현장에 대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했는데 노동 현장과 함께 노동 현장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장이고 우리나라의 얘기고 또 각 공공기관 또 기업들의 얘기고 하니까 다 이렇게 광범위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시사포커스 이재용의 오늘에서
국토교통부 삼선 노조 위원장이시고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 노조 연합 회장이세요. 최병욱 위원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못한 얘기 있으면 마무리하시겠어요? 아닙니다. 네. 뭐 이렇게 또 오늘 초대해 주셔서 또 세종 정부청사 네. 공무원 노동조합 연합회장 첫날 취임하는 날인데 예.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취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병욱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